양곤의 작은 시장 한켠, 햇볕이 내리쬐는 노점 앞에 뚜라가 서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빈민가에서 자란 뚜라에게 삶은 언제나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고르기 위해서죠. 뚜라 아저씨, 오늘도 열심히 쉬네요. 옆 노점의 할머니가 말을 건넵니다. 뚜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뚜라의 노점은 크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만든 작은 차양 아래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과일과 채소를 진열해 놓았죠. 하지만 그의 물건들은 항상 신선했고 가격도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뚜라에게서 사는 건 언제나 안심이야. 저울을 속이지 않거든.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종종 저울을 속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뚜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직하게 살자.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뚜라는 피곤함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오늘도 수입은 그저 그랬어요.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죠.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뚜라는 자주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 있었어요. 벽은 얇았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요. 뚜라는 작은 탁자에 앉아 오늘의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적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오겠지.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뚜라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뚜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양곤의 더운 오후, 뚜라는 평소처럼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던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뚜라의 노점 앞에 멈춰 섰어요. 이 망고 얼마인가요? 서툰 미얀마어로 물었습니다. 뚜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개에 1000짜십니다. 그 남성은 망고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3개를 골랐어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는데 실수로 큰 지폐를 떨어뜨렸습니다. 뚜라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 건넸죠. 감사합니다. 정직하시네요.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뚜라가 대답했어요. 그 남성은 자신을 김상우라고 소개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미얀마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뚜라의 노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물건을 정말 깔끔하게 진열하셨네요. 가게 운영한 지 오래되셨나요? 뚜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15살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요. 김상우는 뚜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소. 한국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중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지. 그날 이후 김상우는 자주 뚜라의 노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뚜라에게 의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어느 날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삶에 대한 진솔한 태도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뚜라, 자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도 될까? 김상우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말씀해 주세요. 뚜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상우는 뚜라에게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방법,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지않아 김상우는 뚜라의 사업에 작은 자본도 투자했어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투자야. 자네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 믿기 때문이지. 뚜라는 눈물을 참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 단지 자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네도 다른 이에게 같은 도움을 주면 돼. 김상우의 도움으로 뚜라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상우가 전해준 것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었죠. 바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뚜라의 작은 노점은 이제 양곤 시내에 위치한 깔끔한 가게로 바뀌었어요. 뚜라의 신선한 과일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뚜라는 이제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지요. 뚜라 씨, 이번 주 매출이 지난주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고했어요. 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네요.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합시다. 김상우의 조언대로 뚜라는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직원들에게도 같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정직함에서 비롯됩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뚜라의 가게는 이제 양곤에서 가장 신뢰받는 과일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부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더 신선한 과일을 구매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했어요. 그의 사업 모델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어느 날 뚜라는 김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2번째 가게를 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상우의 기쁨에 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네. 항상 자네를 믿었소. 김상우는 이제 미얀마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을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고 한국에서 반은 은퇴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항상 뚜라의 근황을 챙겼습니다. 김상우 선생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뚜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김상우는 감동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이지. 뚜라의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고 그의 조언을 따라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죠. 뚜라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 사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꾸준함입니다. 빠른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뚜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김상우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상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성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뚜라는 종종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빈민가의 작은 집에서 시작해 이제는 양곤의 중산층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기까지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년째 되는 해, 뚜라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흰 봉투를 열어보니 김상우의 반가운 필체가 담긴 초청장이 들어 있었어요. 친애하는 뚜라에게 이제 나는 사업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한국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네. 자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오. 이번에 자네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네. 내 고향을 보여주고 가족들에게도 자네를 소개하고 싶구먼.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말게. 뚜라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그가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즉시 김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비자 신청까지 뚜라는 한국 방문을 위한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겼어요. 그리고 한국어 책을 구해 기본적인 인사말과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뚜라는 거울 앞에서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시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뚜라, 한국인들은 냉정하고 바쁘다고 들었어. 너를 초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출신을 무시한다고 하더라. 너무 기대하지 마. 뚜라는 이러한 말들에 조금 불안해졌지만 김상호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다르셨어요. 그분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날 밤, 뚜라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이것은 내 인생에서 큰 기회일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 뚜라는 자신의 가게들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에게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잘 부탁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 뚜라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러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조심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이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고 돌아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한국이 어떤지 알려줘. 비행기가 이륙하며 뚜라의 마음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양곤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뚜라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터미널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뚜라는 공항의 깨끗함과 질서 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미얀마 손님이신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여성 직원이 영어로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밖에서 김상호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뚜라, 잘 왔네. 김상호는 뚜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뚜라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지요. 공항에서 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뚜라는 차창 밖 풍경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높게 솟은 빌딩들, 그리고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저기 보이는 건 무엇인가요? 뚜라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아, 저건 아파트 단지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저런 아파트에 살지. 김상호가 설명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뚜라는 자신이 머물 곳에 놀랐습니다. 넓은 거실과 현대적인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곳이 제가 머물 곳인가요? 뚜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상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 아들 가족이 해외 여행 중이라 한 달 동안 비어 있거든. 편하게 지내게. 다음 날, 김상호는 뚜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상호의 아내와 노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뚜라를 환영했어요. 이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뚜라네. 미얀마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까지 김상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김상호의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뚜라에게 다가왔어요. 남편이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신 걸 들었어요. 뚜라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두 김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상호의 어머니는 뚜라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기쁘구나.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길 바란다. 식사 시간 동안 뚜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김치의 매콤한 맛과 불고기의 달콤한 향에 감탄했지요. 무엇보다 그를 감동시킨 것은 김상호의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그들은 뚜라의 미얀마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뚜라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김상호의 친구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뚜라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인은 냉정하다고 했을까? 오히려 정반대인데.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편견은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뚜라의 한국 문화 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상호는 뚜라를 데리고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방문했어요. 각 장소마다 뚜라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뚜라가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 하지만 우리는 전통 가치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어느 날 아침, 김상호는 뚜라를 지역 노인복지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70대, 80대의 노년층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은퇴하신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야. 내 부모님도 일주일에 2번씩 여기서 봉사하시지. 김상호가 설명했어요. 뚜라는 노인분들이 김치를 담그고 도시락을 포장하고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보람과 기쁨이 가득했지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나요? 뚜라가 궁금해했어요. 받은 것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지. 우리 세대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 김상호의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뚜라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차갑다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김상호의 부모님과 함께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70대 어르신들이 태권도,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정말 활기차네요. 뚜라가 놀라워했어요. 김상호의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네. 계속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지. 이후 뚜라는 김상호의 안내로 한국의 농촌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추수철에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명절에는 온 마을이 모여 전통 놀이를 즐기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마을 이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처럼 편리하진 않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지. 뚜라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경제적 성공 이면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뚜라가 미얀마에서 자라면서 배운 가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뚜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어. 뚜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같은 가치가 미얀마의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뚜라는 김상호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뚜라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지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나? 김상호가 물었습니다. 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상호는 뚜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려주겠나? 미얀마에도 한국처럼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뚜라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김상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자랑스럽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 뚜라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그에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심어준 곳이었어요. 선생님, 저를 한국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뚜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상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연이란 참 신비한 것이지. 미얀마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다니. 비행기를 타기 전, 뚜라는 김상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나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요. 양곤에 돌아온 뚜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두 번째 가게 옆에 작은 교육센터를 열었어요. 이곳에서 그는 청년들에게 사업 운영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과 상생의 가치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뚜라가 청년들에게 강조했어요. 교육센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뚜라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지요. 뚜라는 그들에게 자본금을 대출해주는 소액금융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도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뚜라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뚜라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노인복지센터를 모델로 삼아 은퇴한 노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전해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뚜라가 센터 개소식에서 연설했어요. 뚜라의 활동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매체가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그의 경험도 함께 소개되었지요.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 가치와 현대적 발전을 조화시킨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뚜라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년 후, 뚜라는 김상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활동과 성과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지요. 선생님, 당신은 제게 단순한 스승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배운 모든 것이 지금 미얀마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날 시장에서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미얀마를 다시 방문하신다면 그때는 더 많은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는 뚜라의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뚜라, 자네의 성공은 나의 기쁨일세.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자네가 그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 한다는 점이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네.
내년에 미얀마를 방문할 계획이니 그때 자네의 모든 활동을 직접 보고 싶네. 뚜라의 이야기는 미얀마를 넘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육센터를 방문했고 그의 방식을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적용하려 했어요. 뚜라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뚜라가 지역 포럼에서 연설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김상호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삶과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뚜라는 종종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김상호 선생님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의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